안녕하세요. 네. 김나무 TV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네임드, 언론 분야의 대가이시면서 또 얼마 전 신년 토론에서 정말 유시민 작가님이란다. 진중권 교수님하고 어마어마한 토론을 벌이셨던 정준희 교수님을 이 자리에 바로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교수님, 예. 지난번 신년 토론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때 진짜 많은 국민들께서 와, 교수님 너무 토론 잘하신다. 그리고 또 시원하다. 그 다음에 뜨겁게 분노할 때도 있었고 또 동시에 또 아주 차갑게 냉철하게 반박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방송 토론 끝나고 진종국 교수님과의 그런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원래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후일담하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냥 제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손석희 사장이 이제 사실 현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TV 뒤로 물러나는 그런 중요한 계기였고 오랜만에 이제 진중권 교수님 나왔고 또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다뤄지는 주제가 신년에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로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좀 겹쳐서 이제 제가 나가기로 이제 했는데요. 제가 원래 토론 프로그램 나가는 걸 속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나갔는데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네. 하나는 내 역할을 하긴 했다.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래도 뭔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좀 고전적인 토론의 양식을 버릴 때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토론이라고 하는 게 재미도 물론 있어야 되고 대중성도 좀 있어야 되지만 상대를 그냥 이기려고 하는 토론은 확실히 안 좋다라고 하는.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김덕 그 변호사도 잘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지지자들이나 누군가의 생각을 대변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토론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역할이라는 게 주어지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그 당시 어떤 논의라고 하는 건 언론개혁의 본류를 쫙 짚어가면서 원래대로라면 기성 매체에 뭐가 문제였는지 그다음에 신규로 부상하고 있는 매체는 왜 부상하는지 그러면 또 신규로 부상하는 매체는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식의 어떤 나름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좀 나가는 상황으로 원래 구상이 됐었는데 처음부터 이게 뒤집어진 채 진행이 되면서 의도한 대로 좀 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전 되게 아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원래 토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큐시트나 이런 게 주제가 있어가지고 쭉 문제 해결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약간 좀 섞인 측면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희 교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일반적인 어떤 토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이라든가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는 제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가 토론을 보는데 와 이게 격조 높은 토론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밤샘 토론 제작진 부장님이랑 다 친하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라 꼭 모시고 싶었다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밤샘 토론 섭외가 한 1, 2주 전에 된 게 아니라 수개월 전에 몇 개월 전에 됐다고. 그만큼 모시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아무튼 함께 이렇게 인터뷰 요청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청년들에게 가세요 작가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걸 먼저 좀 듣고 싶어요. 청년들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되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사람이 되게 정치적이라든가 쟤는 정치밖에 몰라라든가 이런 건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모든 게 정치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이 되는데 정치는 그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문명이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성취라고 볼 수가 있죠. 안 그랬다면 옛날처럼 결국 힘센 놈이 이기는 거고 다 빼앗아버리고 무기 가진 놈이 이기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이론이나 말이나 그다음에 가치를 가지고도 경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수를 설득할 수 있으면 그게 집단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이 정치적인 기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시민적 덕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많은 청년들이나 또는 이제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워낙 정치를 좋아하시니까 일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은 정치 얘기를 하시니까 그 반대급부로 이제 탈정치화되거나 정치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지만 정치가 좀 쉬워져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쉬워진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좀 더 친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치가 쉬워진다는 건 지금 종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정치를 오락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정치가 우리 삶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삶의 정치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김남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을 삶의 영역으로 연결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지나치게 중앙정치 위주로 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중앙정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지나치게 정당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너무 정치가 결정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걸 딱 이렇게 이슈가 딱 나오면 이거는 그래 좌파 거야 우파 거야 또는 민주당 거야 자유한국당 거야 이런 식으로 돼 버리고 이게 이른바 진영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나의 나쁜 건 아닌데 때로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은 막상 특정 이슈가 올라오면 이게 반드시 좌파 건지 우파 건지도 모르겠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원전 문제가 반드시 좌파 거거나 또는 우파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반드시 좌파 거거나 우파 거인 것만도 아니고 구분하기 어렵죠. 여기서 이미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세대로 갈라지고 성별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갈라짐은 나쁜 게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이슈가 이런 중앙정치에서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싸움만으로 모든 것들이 환원되지 않고 A라는 이슈에 있어서는 나는 이런 선택을 하지만 B라는 이슈에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가 그런 이른바 너무 쉽게 단순화되는 좌우로 되게 단순화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돼가지고 만 18세 정말 처음 투표하시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옛날을 돌이켜 보면 그때 무슨 생각으로 투표했을까 좀 더 알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정치학이나 이제 언론학에서 연구한 거 보면 정치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식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전제가 있는데 정치 지식이 되게 많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합당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과잉한 정치 지식들이 사실은 그릇된 정치 지식인 경우도 되게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진영적으로 나뉘어진 그런 정치 지식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올바른 정치 선택은 물론 좋은 정보와 좋은 정치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반드시 많이 알아야지 좋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일단 한 가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 난리 난다, 뭐 개판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들조차도 나름의 정치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물론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그거는 학습하고 이제 필요한 걸 느끼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그게 이제 이미 다 만들어진 의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과정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나이가 든 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세부터 선거권 연령이 낮아졌다는 건 우리가 환영할 일이지 이 사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게 이렇게 말할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 물론 저는 이제 대학 때 이제 선거권을 부여받았던 세대입니다만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87년에 그때 양김 고등학교 때 87년 진짜요? 몇 학번이신지 너무 동안이셔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제가 민주화 투쟁을 우리 형님들이 하는 거를 이제 중고등학생의 시선으로 이제 바라봤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도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권이 뭐 하는 거 민주화 얘기하는 거 절대 금기시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어떠냐면 나는 DJ를 지지하겠어, 나는 YS를 지지하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치식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아직 선거권도 없었던 친구들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한테 선거권을 줬으면 나빴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이 마치 이제 그 정치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름대로 다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의견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과의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해서 자신의 의식을 책임감 있게 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해봐야 되죠. 해봐야죠. 네, 많이 해보고 뭐 잘못된 선택이라도 그런 기회 자체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 인터뷰를 정말 처음 정치를 하는 청년 세대라든가 그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찍으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또 찍다 보니까 교수님에 대해서 뭐 인터뷰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살짝 제가 듣기로는 진짜 학창 시절을 날렸다. 너무나 뛰어난 분으로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 그 서울대 나오셨는데 서울대 그 사회학과 나오셨죠? 저는 언론정보학과, 신문학과였죠. 제가 거기에 계신 그 비슷한 연령대 동문 선배님들 들었는데 뭐 남자 동문, 여자 동문 뭐 아무튼 다 그때부터 이미 네임드셨다고. 그래서 교수님 좀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이런 거 잘 안 밝힙니다. 근데 뭐 저희 세대가 이제 저는 이제 90학번이고요. 나이를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들어갔고 네. 그때는 또 이제 선지원 제도였었기 때문에 네. 선지원 후시험 제도였었기 때문에 저는 사회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회과학 중에 제일 신생학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모의고사 시절부터 지원해가지고 떨어질지 아닐지 본 다음에 나중에 실제 그 과에 가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정말 원해서 그 과에 갔고 되게 이제 그게 되게 좋았는데 네. 대학 때 이제 닥쳤던 이제 약간의 위기랄까 그런 건 뭐냐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전공 공부를 한다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는 굉장히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네. 87년 이후 민주화는 일어났지만 여전히 군부 정권이 들어서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도 여전히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좀 저항적인 의식이 네. 굉장히 강할 때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지 언론학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강의실은 잘 안 들어갔지만 저 때는 그래도 많이 안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업무방해. 근데 공부는 많이 했어요. 네, 그게 뭐 현장에서의 공부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사회과학 책을 읽는 공부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지금의 제가 그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논리.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게 뭐냐. 같이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니까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초반의 나이라고 하는 게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나이는 아닌데 그때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물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20대 학생들의 조직력을 생각해보면 지금 웬만한 정당 못지 않은 거죠. 무시무시할. 네, 무시무시하죠. 네.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화돼 있고 거기서 의식화라고 하는 건 자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연대하고 조직해서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사회 축소파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 의견을 제대로 형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의견과 다른 의견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되거나 또는 싸워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그것들을 예를 들면 옛날에 데자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상당히 많이 그런 자치 활동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저는 그 유산으로 지금도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교수님께서 신년 토론에서 보여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이 아마 이미 그때 학창 시절에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길게 하면 좋은데 오늘 불금인데 교수님께서 너무 귀한 시간을 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길게 하셔도 괜찮은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또 저희 김남국 TV에 하시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또 시청자들이 저희 청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 함께 봐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교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무슨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남국 TV는 뉴미디어잖아요. 네. 근데 이 뉴미디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정기능을 할 것이냐 역기능을 할 것이냐 가지고 사실은 신년 토론도 진행이 됐었잖아요. 예. 제가 김남국 TV를 막 매번 이제 즐겨 이렇게 시청하고 이런 상태는 물론 아니긴 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링크로 퍼지는 거라든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김남국 변호사께서 하시는 거를 이제 직관하기 위해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뉴미디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특성은 네. 누구나 뭐 이렇게 미디어를 가질 수 있다도 있지만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발언하고 그 발언이 그냥 일방적인 발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발언하는 사람보다 더 전문적인 이야기들이나 새로운 견해들이 그 대화로부터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성장해 가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도 물론 있지만 네. 그러니까 편향적 사고를 하게 된다거나 뭐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이제 전문가가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열리고 대중들이 또 자신의 전문성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커뮤니티적 공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주인의식으로 김남국 TV가 사실은 김남국이라는 어떤 창구로 표현이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커뮤니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책임감 있게 좋은 뉴미디어를 만들어 가시길 기원하고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저희 김남국 TV 시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의견을 주세요. 네. 채팅창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문자도 남겨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그러는데 한 분 한 분 진짜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실제 이게 그냥 의견을 듣고 끝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실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의 진짜 3주도 안 돼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했는데 정말 과분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유익하고 무엇보다 또 재밌는 그런 방송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교수님 감사합니다.